전기 방식의 기준을 현장에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측정한 전위가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 하기만 하면 방식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강의 내용 중에 일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혹시 제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참고 문헌의 해석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기준과 네이스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방식 기준은 1987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기방식이 처음 들어온 건 1970년대 초이고요. 그때 미군 송유관에 전기방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군이 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때 이미 전기방식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설치한 송유관이지만 전기방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정해진 1987년 이전에도 지하배관을 관리하는 회사들은 전기방식을 일부 하고는 있었지만 시공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기준이 정해진 1987년부터 10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도 방식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기방식이 마그네슘을 설치한다던가 보링을 하고 외전을 설치한다고 해서 안 되던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배관을 설치할 때부터 다른 금속과의 절연이라던가 피복 관리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양극만 매설을 하니까 잘 될 리가 없었겠죠. 방식이 잘 안 되니까 희석양극도 많이 설치했고 정유기의 전류를 높여서 전위를 마이너스 850mV에 맞추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위가 마이너스 850mV 기준에 충족한 경우도 대부분은 IR 드롭에 의한 전위였고 궁극 전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 방식 기준이 정해졌을 때 이 기준은 네이스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일본의 자료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준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본 기준도 네이스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네이스 기준인 겁니다. 1970, 80년대에는 국내에 네이스 자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파이프라인 코로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파이프라인 코로전의 내용을 가끔 인용을 했었는데 정확한 책의 이름은 Control of Pipeline Corrosion입니다. 이 책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피바디라는 사람이 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건 1967년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복사본입니다. 오래돼서 종이도 색이 많이 바랬고 아주 옛날 책이라서 활자가 아주 클래식하죠. 저는 이 책을 1986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지만 제 진로를 전기 방식으로 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는 전기 방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을 구하려면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고 미국에 가서 사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아무나 못 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안에 보시면 1967년에 첫 판이 나왔고 거의 매년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78년에 나온 13번째 판입니다. 그 이후에도 개정을 계속했겠죠. 그러다가 2001년에 세컨드 에디션이 나온 겁니다. 이 책도 네이스에서 나왔습니다. 1967년에 나온 이 책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방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1978년에 나온 13번째 판이지만 1967년 최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이 책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세컨드 에디션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오늘은 50년 전에 나온 이 책의 내용으로 그 당시 네이스의 전기방식 기준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일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PDF 파일이 아니고 책을 복사해서 캡처를 한 겁니다. 챕터 5에 전기방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 부분만 보겠습니다. 전기방식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서 전기방식 대상이 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류가 흐른다. 토양을 통해서 양극에서 배관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전류의 흐름은 전위 변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 전위 변화는
파이프라인과 환경 사이의 저항에서 생기는 볼테지 드롭과 2장에서 설명한 파이프 표면에서 발생하는 분극전이의 조합이다. 볼테지 드롭과 분극전이를 더한 값이라는 거죠. 이 책의 2장에 분극전이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분극전이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볼테지 드랍, 즉 IR 드롭에 대한 개념은 있었던 겁니다. 다만 IR 드랍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볼테지 드랍이라고만 나옵니다. 분극은 방식 전류에 의해 금속 구조물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전이 변화이고요. 측정된 전이는 분극 전이와 IR 드롭의 합입니다. 자연 전이와 분극의 합이 실제 방식 전이이고 이게 분극 전이죠. 분극 전이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극 전이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배관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측정해야죠. 기준 전극을 배관과 전해질의 경계면에 놓고 측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전이는 파이프라인과 주변 환경 사이의 경계면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측정했을 때 배관의 자연전이가 마이너스 600mV이고 분극을 마이너스 250mV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측정되는 마이너스 850mV는 배관의 분극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기준 전극을 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매설된 파이프라인에서 측정을 할 때에는 이런 측정은 거의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배관 바로 직상부에서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은 파이프라인 바로 위의 지면에서 파이프라인과 게이지 사이의 전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준 전극을 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놓으면 지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배관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지점이 되는 건데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이 지점도 역시 IR 드롭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상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IR 드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바로 위의 지면에서 측정을 하라는 거죠. 50년 전에는 배관과 지면 사이에도 IR 드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인스턴트 오프 전이를 측정하는 거죠. 이 책에는 인스턴트 오프 전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스턴트 오프 전이 측정은 199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 확실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1년에 나온 파이프라인 코로전 세컨드 에디션이나 CP 시리즈에는 인스턴트 오프 전이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1990년대에 와서야 인스턴트 오프 전이가 실제 분극 전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현재 네이스의 세 가지 방식 기준이죠. 이 기준이 2000년을 전후해서 정립이 된 건데 이때부터 인스턴트 오프 전이가 전기 방식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네이스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도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약해서 비교를 해보면 네이스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인스턴트 오프 상태에서의 전이는 IR 드롭을 제거한 전이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기준도 모두 IR 드롭을 고려한 전이어야 합니다. 네이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준은 IR 드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준은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IR 드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빼주라는 의미죠. 이 기준도 IR 드롭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국내 기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네이스 기준과 같기는 한데 내용을 보면 IR 드롭을 고려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고 전이를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앞의 강의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부식가 방식 14강 전기 방식 기준의 의미 첫 번째 강의 끝부분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측정함에서 측정한 전이는 마이너스 1080m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관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전이의 차이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약 2m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700mV로 바로 전이불량이 나옵니다. 5m 정도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70mV입니다. 이 전이도 실제 전이가 아닙니다. 이 배관의 전이를 알려면 전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IR 드롭을 고려한다면 이런 측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분국 전이를 확인해서 전이 불량인 걸 알 수 있고요.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으면 IR 드롭이 잔뜩 포함된 이 전이만 측정하고 마는 겁니다. 이 측정은 대표적인 예를 든 거고요. IR 드롭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현장에 맞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는 게 뭘까요? 전류입니다. 방식 대상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전류가 나가고 있다면 그 배관의 전이에는 IR 드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앞으로 여러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네이스 기준과 동일합니다. 정류기를 주기적으로 온오프 시키면서 오프 때의 순간전이, 즉 순간오프 전이로 방식 전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순간은 0.5초 이내라고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0.3초의 전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오프 전이로 방식 전이를 판단해야 하고 순간 오프 전이가 가장 확실한 분국 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기준까지 강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3번 기준도 스토리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